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이 방학 중에 쌍꺼풀 아니고 눈 주변에 약간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학하기 전에 이게 다 날 수 있었는데 지금 낫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공교롭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만 선생님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온라인 수업 2학기 제일 첫 번째 수업을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무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2학기 첫 시간부터 온라인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일주일은 또 학교로 올 거지만 그 다음은 진행을 할 거라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한번 할 건데, 2학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목차입니다. 교과서 목차예요. 이 목차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전에 PDF로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남은 단원이 총 4개의 단원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 9월하고 10월 두 달이죠. 이제 9월하고 10월 두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총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산출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9월하고 10월 달은 지금 보는 것처럼 5번째 단원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6번째 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리고 7번째 단원 별과 우주, 이렇게 3개의 단원을 진도를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3개의 단원을 우리 2달 동안 열심히 배워볼 거고요. 요거 다 배우고 나서 성적 처리를 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자극과 반응,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운동과 에너지 단원을 마지막 졸업하기 전까지 선생님이 여러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총 3개의 단원을 9월, 10월 달 동안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신을 조금 차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선생님이 이거 학기 초에 여러분 클래스룸에 공지를 해드렸죠? 지금 오른쪽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면 1학기하고 2학기에 반영되는 점수가 같아요. 36점으로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1학기는 조금 온라인도 있고 등교도 있어서 좀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학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하고 10월달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1학기와 똑같은 부분의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적이 좀 부족하다, 좀 모자란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이 2달 동안 온라인을 얼마큼 할지 몰라요. 등교를 얼마큼 할지 모르지만 이 2달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온라인이라고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등교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충분히 자세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점수를 꼭 갖고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개학이었으면 교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온라인인 상황이라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우리 온라인이 될지 등교가 될지 모르는 이 2달의 상황을 과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지 그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성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달 동안 뭐 공부한다고요? 이렇게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 별과 우주, 이렇게 3개의 단원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원인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세포 분열. 요 내용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등교 계약을 한 후에 세포 분열과 관계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뒷부분 쭉쭉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제 세포 분열을 왜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자, 그림에 코끼리와 생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때 이런 질문들 아마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코끼리하고 생쥐는 세포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코끼리가 세포가 더 커서 등치가 큰 걸까요? 자, 요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찾아본 적도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끝부분에 선생님이 아무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이 내용이 뭐랑 관계가 있냐면 세포의 크기와 관계가 있고, 그게 왜 분열을 할까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세포 분열을 왜 할까, 세포는 왜 점점점 커지지 않고 분열을 해갈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내용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진을 준비했어요.
세포 분열을 왜 할까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보통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 야채 같은 것들을 조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잘라요. 감자를 여러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자를 잘라서 조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간단하죠. 무슨 얘기냐면 후라이팬에서 감자에서 열을 받아야지 감자가 익는데, 통째로 넣어놓는 것보다 감자를 잘게 썰어서 넣어놓게 되면 열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후라이팬하고 닿는 부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을 받는 면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감자를 잘랐을 때 열을 받는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감자가 나중에 똑같은 시간을 조리하더라도 골고루 열을 많이 받아서 잘 익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 감자를 통으로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열을 받는 면적이 작죠. 그럼 이거를 돌려봐야 면적은 작고, 요 감자 안에 있는 부분에까지 열을 주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자를 잘게 잘라서 후라이팬에 펼쳐놓게 되면 똑같은 감자지만 잘게 잘랐을 때 후라이팬하고 닿는 면적이 더 많아지고, 그 얘기인 즉슨 열을 더 많이 받게 돼서 골고루 익게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감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세포가 분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글씨를 한번 잘 봅시다. 우리 세포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 하나하나,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려면 뭐 연료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포도 마찬가지로 우리 혈관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물질을 공급받고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세포가 혈관과 얼마큼 많이 닿아 있느냐가 그 세포들이 에너지를 얼마큼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와 밀접한 게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감자와 비교를 해본다면, 감자를 자른다는 것은 세포가 자라면서 혼자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개로 점점점 나눠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열을 받는 면적, 우리 아까 감자를 잘게 잘랐을 때 후라이팬에서 열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거를 이해했었죠. 그 얘기를 우리 세포로 비교하자면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세포가 혈관들하고 닿는 면적이 증가해서 효율적으로 물질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가세요? 선생님이 조금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이라서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감자하고 이 세포의 개념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선생님 두 번째 그림을 준비했는데, 혈관 주변에 세포를 잘게 잘라서 쫙 배열을 하게 되면 세포 하나하나가 혈관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교환하고 노폐물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포가 점점점 덩치를 커지게 되면 뒤에 있는 세포 그리고 옆에 있는 세포하고 혈관하고 닿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건 후라이팬에 통감자를 올려놨을 때 감자가 닿는 부분 빼고 나머지가 열을 잘 안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세포가 혼자 커지면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비효율적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우선은 세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노폐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분열을 해서 개수가 많아진다. 감자를 잘게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의 모양을 보면 양파 표피세포 혹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중학교 때 이 정도는 보고 가긴 하는데, 우선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준비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양파 표피세포입니다. 벽돌처럼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구강상피세포,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입술 같은 거 뜯으면 이제 하얀색 세포가 나오죠. 껍질. 그 다음에 손톱으로 한번 입 안을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럼 하얀색 껍질 같은 게 손톱에 긁히는데 그게 우리가 세포를 뜯어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긁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오른쪽 모양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동그랗거나 또는 네모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포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세포 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커진다, 아기였다가 선생님처럼 커진다, 그리고 조그마한 생명체가 점점 커진다. 이건 다 뭐냐면 세포가 점점점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가 점점점 세포를 분열하면서 개수를 늘려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포도 근데 처음에는 조금 작았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고 나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정의를 보는 것처럼 세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의 세포가 몇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고 또 그 세포가 점점 자라다가 일정 크기가 되면 또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수를 늘려가는 것을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죠. 자,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세포가 한 개겠죠. 근데 그 세포가 조금 커지다 보면 일정 크기가 됐을 때 다시 둘로 분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둘로 분열한 게 또 조금씩 커지다가 일정 크기가 되면 다시 둘로 해서 점점점 세포의 크기가 많아지고 지금 우리 처음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었던 세포 하나가 지금 우리 몸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질문했던 코끼리와 생쥐에 관계된 내용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세포 동물, 우리가 다세포 동물,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 다 세포가 많아요. 아까 양파 껍질만 봐도 세포가 많았죠. 자, 이런 것들을 다세포라 얘기하고 세포 한 개로 이루어진 아주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들, 다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동물 같은 경우는 점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세포 분열과 여러분 처음에 선생님이 질문했던 코끼리와 생쥐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세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더 크다? 아니면 더 많다? 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번엔 방학이 짧았지만 방학이 특히 엄청나게 빠른 폭풍 성장을 하는 여러분 중학생 같은 경우는 방학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엄청 커 있거나 엄청 부풀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뭐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너 방학 동안에 굉장히 세포 분열을 많이 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우리 일주일밖에 안 돼서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더 성장했거나 더 몸이 커진 친구들 보면 아, 이 친구는 살이 쪘다. 이거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듣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다고요? 네, 세포가 많아졌구나. 또는 아, 그동안 세포 분열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요일 날 만나서 여러분들 이거 질문해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린 2달이라는 시간이 3학년 2학기에 남아있고 그 2달 동안 배운 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으로 우리 지금 2학기 마무리 성적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하든 등교 수업을 하게 되든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하시고 관심을 좀 공부에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학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원이 뭐였어요? 세포 분열이었죠. 세포 분열에서 세포가 왜 분열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감자를 쪼개는 것과 한번 선생님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이해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동물들이 자라나는 건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다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과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선생님이 PDF로 다 제시를 해줄 거고요. 여기 답을 쓸 수 있는 건 이제 구글 문서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PDF를 보시고 구글 문서에다가 여기 풀이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면 이번 시간 수업이 끝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교과서 175페이지의 해복입니다. 밑에 보면 질문 2개가 있죠? 이 질문 2개를 클래스룸에 구글 문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과제는 탐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 그래서 이 탐구활동 직접 했으면 좋겠지만 사고 실험으로 생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붉은색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붉은색 용액에다가 한천이라는 우리가 먹을 때 쓰는 묵 같은 물질을 아무튼 넣어서 염색을 할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는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그 하나는 몇 cm? 네, 1cm, 2cm. 그러니까 가로축의 크기가 1cm, 2cm, 3cm가 되게 정사각형으로 정육면체로 잘라서
일정 같은 시간 동안 넣었을 때 염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저게 세포의 크기라고 생각했을 때 작을 때 옆에 있는 물질을 더 세포 안쪽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세포가 클 때 옆에 있는 물질을 안쪽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 넣어놨을 때 과연 더 어떤 게 1cm짜리가 더 붉은색 물이 많이 들까, 아니면 3cm짜리가 붉은색 물이 많이 들까에 대한 실험이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세포 분열과 연결시켜 보는 그런 탐구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기 있는 왼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에다가 1cm 가로가 1cm, 2cm, 3cm인 정육면체를 넣고 염색을 하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 그 문서에 정리해서 옮기면 되는데,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저 붉은색 표시 같은 경우는 예상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깊이만큼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작은 거하고 큰 것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흡수가 될까라는 걸 우리가 세포의 크기가 작고 클 때 물질을 얼마큼 잘 흡수할까랑 연결시키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를 이거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이거 계산하시고 나머지 내용들 쭉쭉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두 번째 과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이 정도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내용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한번 관련된 실험을 할 거니까요. 이 두 가지, 이 내용 잘 들어야지 다음 주에 바로 수업을 연결해서 등교 수업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를 제출하면서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선글라스 없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첫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